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이 너무 계속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다. 그림 같은 집을 딱 짓고 내가 애들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나는 결혼을 해도 나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살 거야. 물론 이건 아기를 안 낳았을 경우. 아이를 낳았으면 나는 솔직히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절대 노. 와, 그렇구나. 절대 노. 우리 집이 세 자매라서 복닥복닥해 맨날. 그래서 나도 애를 많이 갖고 싶었고 되게 복작복작한 집을 가지고 싶었었어 한때는. 그래서 나 이름도 지어놨었어. 7명 낳을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무지개로 이름 지어놓고 4명 낳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지금 나도 커가는 중이잖아. 나 하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애 하나 낳는 게 나 좋자고 낳을 수가 없더라고. 나는 감당을 못 하겠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엄청 고생을 하면서 나서 제왕절개를 했고 동생의 경우는 자연분만을 했어. 근데 원래 제왕절개를 한 사람이 자연분만을 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엄마가 동생을 자연분만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의사를 찾아다닌 거야. 결국 자연분만을 했긴 했는데 그 척추 쪽에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있어. 엄마를 자주 마사지 해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 난 정말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나는 입양을 하거나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넌 육아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출산이 하고 싶지 않은 거네. 정말로 그냥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나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입장이라서. 그래 난 얘가 진짜 뭐야 얘는. 신기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이건 사실 욕심이야.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폭력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주 보는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러로 나오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결혼을 기증? 하지 않고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 저런 형태의 가정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조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분을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을 한 거거든. 저런 형태의 가정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기육아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르는 과정, 그러니까 낳는 과정 외에도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제약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 사실. 육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게 오히려 그 아이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출산을 좀 장려하는 게 좋지 않나. 하지만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선택이겠죠. 선택이겠지. 당연히 선택이지 그거는. 오히려 나는 결혼 압박보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압박이 더 큰 것 같아. 맞아. 결혼을 했으면 애는 한 2씩 낳아야지 이런 분들 많잖아. 아 저희 부부는 뭐 아직 계획이 자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이러면 쟤네 불임인가 봐. 이런 문제 있나 봐. 막 그렇게 쑥덕쑥덕하고 왜 그래?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저는 사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 보통 말하는 의견들이 다 그거야. 아니 요즘 저출산 국가인데 애를 낳아야지 하잖아. 아니 근데 여자가 애 낳는 기계는 아니잖아.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사실.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출산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무턱대고 비육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난 일단 그 단어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삐삐 출산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낳는다잖아. 그 저출산 문제라는 말 자체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시선이고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저출생 문제다. 일단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인식 자체가 틀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애는 여자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 어쩌다가 점점 저출산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사촌들만 봐도 기본 셋이었어 아이가. 무조건 아이가 셋이었어. 그런 식으로 기본이었는데 요즘엔 보면 하나만 낳아도 되게 다들 벅차해. 하나만 나와도 먹자. 하나만 낳아도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니까 맞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추세도 많고 그러니까 여럿 낳는다고 더 좋은 게 사실 별로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복지나 이런 게 더 좋아지면은 알아서들 잘... 아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국가가 조금 혼나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그 다둥이 카드라고 있어. 그게 진짜 쓸모가 없어.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쓸모 없다는 게 혜택이 진짜 없어. 혜택이 뭐 교통비 조금 할인
이런 식이고 근데 대신 돈은 다른 집들에 비해 배, 3배, 4배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혜택을 받는 게 딱히 없어. 나는 제일 바라는 거는 육아휴직, 육아휴가 이 두 가지가 제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꼭 아빠들도 눈치 안 보고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제도적인 것도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공기업 같은 데서 좀 우선적으로 확실히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오히려 왜 안 쓰는가 이 대리 이렇게 되면 아이 이번에 일 챙겼다면서 빨리 써 이렇게 부장님이 너무 이상해. 빨리 일주일 정도 갔다 와 이렇게 해야. 그래서 나는 얘가 높은 자리에 얼른 올라가서 얼른 그런 거 하고 싶어. 맞아, 사실 앞선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프랑스가 1990년대까지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했대. 근데 2017년 통계로 한 가구당 2.1명을 낳는데 되게 많이 낳는 거잖아. 그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낳지 않는 그래서 추세니까. 출산율이 우뚝 섰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는 되게 뭐 동거나 뭐 그냥 자유연애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원을 국가에서 진짜 많이 해줬다는 거야. 전체 세금의 1.7%를 그런 육아 지원으로 다 해줬대. 3세 미만의 아이에게 매달 121만 원, 1,000유로씩. 한 달에 한 127만 원씩 줬다고? 응. 나올만 하다, 야.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만 육아 휴가지 실제로는 그냥 그 길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잖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 휴직을 쓰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좀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야겠지. 원래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어. 진짜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지.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한 것 같고 이제는 진짜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봐줘야 되는 것 같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는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죠. 사실 비혼주의자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을 일을 안 만들려는 거야.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너는 무책임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매우 틀렸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나도 이 말 들으면 생각난 건데 요새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 막 너 결혼은 현실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도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비혼 비육아만이 정답은 아닐 거야 결국.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비혼 비육아였으면 좋겠어 이 생각은 아닌데 그냥 정답이 결국 결혼 출산만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와. 기저귀를 그냥 식당 거기 상에 올려놓고 간다든지 너무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 막 머리 막 이렇게 치고 다니는 애들을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기 밥 먹는다든지 그건 분명 부모의 책임이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닌데 그냥 애가 공공장소에서 울거나 뭐 돌아다닌다거나 이 정도로도 요새 사람들은 부모 왜 저래 관리 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어. 사실 어린아이가 우는 건 되게 당연해. 특히 갓난아기들이라던가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우는 걸로 자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들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쳐온 건데 시끄러운 아기들 보면 왜 저래? 라는 시선을 먼저 보내는 거는 부모도 위축되게 만들고 분명히 그 아이들은 자라서 왜 저래? 하는 어른 중에 한 명이 될 거거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기를 데리고 문화생활을 하기도 힘든 거야. 맞아. 자꾸 여기저기서 놓기 좋은 이렇게 되니까. 물론 막 영화관, 극장 이런 데서는 정말 조용히 해야지.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카페라든지 뭐 그냥 길거리라든지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공간에서 아이가 울거나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뛰어다니는 정도는 분명히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가 돼서 극성맞게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건 좀 이해를 못 하겠어.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 사실 이 주제로 대학교에서 토론도 했었어. 잘했어. 토론도 했었어.
잘했어.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주 아주 잘했어. 그랬습니다. 얘랑 촬영하기 싫어. 난 좋아.